자,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태양전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본 교재 강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태양전지에 대해서 논의할 건데요. 태양전지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하는 태양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제 실리콘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유기물을 이용하는 태양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단결정, 실리콘 PN 접합. 우리 지금까지 실리콘 PN 접합 논의한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실리콘 PN 접합 태양전지에 대해서 동작 원리와 그 다음에 두 가지 전류 성분, 광전류와 암전류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발광 다이오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줘서 빛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수광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전지가 작동이 되려면 세 가지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빛의 조사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 즉 전자와 양공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와 양공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재결합하고 소멸되겠죠. 그래서 전자와 양공을 분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리된 전자와 양공을 전극까지 전송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PN 접합 5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페르미 준위가 서로 수평을 이루고 공핍층을 형성하며 요 공핍층 쪽에 밴딩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공간전화 영역, 그리고 이쪽을 중성 영역 또는 벌크라 그랬죠.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밴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했던 거죠. 사실은 모든 전압이 이 궁핍층에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전위 장벽이 생겼다 그랬죠. 요거를 QVBI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열평형 상태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다가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면 일단 페르미 전류가 분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졌기 때문에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전자들은 이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PN 접합에서. 자, 태양전지도 비슷합니다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이렇게 저항을 답니다. 저항을 달여야지만 전류들이 흘러갑니다. 이 저항을 달지 않으면 아무리 빛을 쬐어도 전압은 형성될지 몰라도 전류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다뤄줘서 전자의 흐름, 양공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쪼이면은 이 빛은 여러분들 요 P형 반도체에서 흡수를 하겠죠. 자, 요 부분을 만약에 표면 x 이퀄 0이라 그러면 빛을 흡수해서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자와 양공 이렇게 캐리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빛은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흡수 계수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해 간다 그랬죠. 초기 빛의 세기가 뭐 I0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점점 흡수해 가면서 2의 마이너스 알파 x로 점점 감소해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감소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P형 반도체에 비해서는 더 적은 흡수가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흡수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캐리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밴드가 휘게 되죠. 이렇게 밴드가 휘게 됩니다. 밴드가 휘게 되니까 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러한 것을 드리프트라 그랬죠. 전자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양공은 여기가 더 낮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 쌓입니까? N형 반도체에 다 쌓이고 양공은 P형 반도체에 쌓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분리. 그리고 분리시킨 전자와 양공을 전극까지 전송한다. 여기에 전극이 있습니다.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양공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분리시킨 전자와 양공을 전극까지 전송한다. 이 세 가지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때 태양전지는 작동을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을 쪼입니다. 빛을 쪼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전도대로 여기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더 전자 양공 생성률이 많을 겁니다. 왜냐? 이게 빛이 여기서부터 쪼이니까 이 안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전자들을 이 빛의 세기는 감소해 가니까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적은, 여기보다는 적은 캐리어의 생성률을 보일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들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밴딩이 생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올라갔죠. 올라가면 이 전자들이 점점 N형 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설명하죠. 자, 이렇게 캐리어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드리프트 해갑니다. 양공도 이렇게 드리프트 해갑니다. 그리고 이 중성 영역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지금까지 p n 접합에서는 공간전화 영역에 전부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성 영역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사지게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렇게 판판하게 안 그렸죠? 약간 경사가 졌죠? 그래서 자, 이렇게 캐리어가 형성이 되고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전자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자가 축적이 되면 여기에 전자가 막 쌓이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쌓이게 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전자가 쌓이니까 페르미 준위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간 상태하고 비슷해지죠. 페르미 준위가 분리되고 요 베리어도 이거보다 낮아집니다. 열평형 상태보다 낮아지니까 그리고 전자는 여기에 계속 모이게 되죠. 그래서 전자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도 흘러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전자들은 이쪽으로 다시 확산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 인가하면 이렇게 확산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전지에서는 이렇게 전자의 흐름에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요거 성분, 요 성분. 그런데 태양전지는 빛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광전류라 그러고 이걸 암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여기서 맞지 않죠. 방향은 무시하고 일단 이러한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광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암전류. 그 암전류라는 것은 순방향 바이어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치 역방향 바이어스의 전자들의 움직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요약을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전자는 P형에서 N형으로 계속 드리프트해 가죠. 그리고 N형 영역에 전자가 축적이 된다. 그러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고 페르미존이 분리된다. 그리고 일부 전자는 이제 N형에서 P형 영역으로 확산해 간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이거와 요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각각 광전류와 암전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쪼이면 이렇게 페르미존이가 분리되고 에너지 배려가 낮아지고 마치 pn 접합의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고 플러스 거기에 빛이 만드는 요 성분 전자가 이렇게 전기장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에서 드리프트 해가는 요 성분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요약한 거에 불과한데요. 자, 빛을 쪼이면 전자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또 전자가 축적이 됨으로써 이렇게도 확산해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 게 이겁니다. 전자들이 계속 여기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리고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자들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계속 이렇게 돌고 또 소수지만 전자들이 또 이렇게도 돕니다. 그래서 요 성분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요 전자 방향, 요 성분이 만드는 게 광전류가 되죠. 전자 이동하고 전류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광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암전류는 이러한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또 요약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빛을 쪼이면 여기서 캐리어들이 형성이 되고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양공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가 이쪽으로 모이니까 여기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서 이번에는 확산하는 전자도 일로 생기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여기에 축적된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저항을 달아주면 이제 비로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는 게 메인 전자들입니다. 그래서 광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암전류는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암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암전류의 방향은 pn 접합의 포워드 바이어스 방향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태양전지에는 두 가지 전류 성분이 존재한다. 광전류와 암전류. 그런데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거죠. 태양전지에서는. 그래서 I 라이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다크 커런트는 순방향 전류죠. 그래서 IS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V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전지는 지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태양전지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정전류원이 하나 부착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전류원의 소스는 바로 태양이죠. 태양에 의해서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정전류원이 부착된 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직육명체가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자, 요 거리가 델타 X, 요게 델타 Y, 델타 Z. 자, 빛이 입사됩니다. 빛이 입사되면 자, 요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겠죠? R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간 빛은 1-R이 되겠죠? 그렇죠? 1-R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의 초기 강도가 있겠죠? 그걸 I0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거리에 따라서 흡수계수 E-알파-X로 감소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IX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서 빛이 일부 반사하지만 이 투과된 빛들은 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표시한 게 이겁니다. 자, x가 0인 지점에서는
자, 이게 1이니까 1-R의 I0가 되겠죠? 이 지점서부터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감소하는데 바로 흡수계수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감소해가는 거죠. 자, 그때 자, x 이퀄 0인 지점하고 x 이퀄 x 플러스 델타 x인 지점, 이 지점에 지나갈 때 빛의 세기를 I x 플러스 dx라 그러고, 요 지점 x 이퀄 0 지점에서를 IX라 그러면, 자,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포톤이 감소하겠죠. 빛의 세기가 감소하니까, 흡수가 일어나니까 요 직면체의 반도체의 흡수 계수를 알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포톤의 수가 감소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생성된 캐리어 개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캐리어가 생성되면 광자의 변환 효율이 100이라 그러면 10개 캐리어가 10개로 다 광자로 변환되겠죠. 캐리어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포톤이 소멸됐다. 없어졌다. 그 얘기는 그 전에, 그 과거에 바로 캐리어가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감소된 포톤의 수는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생성된 캐리어 개수다. 그래서 IX 마이너스 IX 플러스 델타 X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 면적 델타 Y 델타 Z 여기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됐다? 자, 이 안에서 캐리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G 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최적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캐리어의 생성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제너레이션 그겁니다. 그러면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지우면 G는 요 부호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미분이죠.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생성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di dx다. 그럼 ix가 뭐였죠? 이거였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알파 앞으로 나오겠죠? 알파. 그리고 1 마이너스 r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알파 x 그대로 쓰고, 그럼 마이너스 없어져서 결국 생성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성률은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감소해 간다는 겁니다. 이 그림하고 같은 거죠. x가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포톤이 감소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캐리어가 생성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생성률은 빛의 세기의 함수 IX를 거리에 따라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상황에서 생성률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을 왜 지금 중요하다 하냐고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광전류를 한번 유도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전류를 얘기하진 않았죠. 다크 커런트는 얘기했죠. 순방향 전류다라고. 그럼 광전류가 순방향 전류보다는 더 커야지 태양전지로서 의미가 있겠죠. 그 광전류가 과연 어떠한 관계식을 갖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볼 것인데, 미분방 정식에 또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요도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끝까지 따라와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뭐 결과만 알아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보고 잘 안 될 때는 결과만이라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식을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식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의 작동 원리 앞에서 설명했죠. 빛을 쪼이면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지고, 그리고 확산전류와 광전류, 확산전류라는 것은 다크 커런트죠. 암전류, 광전류가 왜 형성이 되는지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전류, 제일 중요한 이 광전류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